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도 핫한 종목이라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사업 내용이랑 같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AI, 그 다음에 에너지, 상법 개정. 다 요거 지금 텔레나 리포트들에서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트럼프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 근데 이런 시대 정신에 요 세 군데에 다 엮여있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핵심 종목이 바로 두산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일단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23년 대비로는 한 7배 정도 올랐고 23년 초 대비, 그 다음에 24년 초 대비해서도 한 6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아주 조금 조정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는 주식을 지금도 사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텐데 저는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산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지주회사랑 사업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주회사는 이렇게 무슨 홀딩스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모회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전자회사, 자동차, 삼성이나 현대 생각하면 편하시죠. LG나 전자, 자동차, 화학 등등 이렇게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끝판왕의 이 모회사, 요거를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고, 이 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돈을 버냐? 이 자회사들한테 브랜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 수수료의 배당을 받으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회사는 저희가 흔히 아는 사업하는 회사예요.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화학회사, 통신회사 직접 해당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죠. 그럼 이제 이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각각 어떻게 구할까 이제 봐야 되는데, 사업회사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 요거는 밸류에이션 기법이 워낙 다양하게 있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게 그냥 버는 돈에다가 PER을 곱하면 되죠. 순이익에 PE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지주사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좀 달라요. 지주사는 순현금 흐름, 그러니까 자회사들로부터 나오는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요 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자회사들의 이 가치, 지분만큼 더해서 밸류를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더해가지고 이제 총 지주회사 밸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두산은 뭐 하는 회사냐? 정말 특이하게 지주회사이면서 사업회사의 면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사업 지주회사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두산 자체에 이런 사업부들이 있어요. 두산전자,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두산 유통, 두산 타워 있죠, 동대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직접 두산이 하는 이 사업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주회사로서 밑에 이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밥캣, 테스나, 퓨얼셀 다 유명하죠. 다 요건 상장사들입니다. 요거는 비상장사들.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의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요즘 되게 핫하냐, 키포인트로 봐야 되냐, 바로 이 두산전자입니다. 이 두산전자의 밸류에이션 때문에 두산이 지금 이렇게 7배, 8배 올랐었던 거예요. 그럼 두산전자가 이제 뭐 하는 사업분지 한번 보시죠. 이건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두산전자는 모든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 PCB,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용 동박 적층판 CCL을 생산 공급해온 기업으로서 이 두 개를 생산하는 게 메인이에요. 미래 기술 혁신에 맞추어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의 이 소재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일 핫해진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CCL.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소재인 하이엔드 동박 적층판 CCL을 두산이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만든 CCL 동박 적층판을 인쇄 회로기판 이제 들어가고, 요 인쇄 회로기판이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예전에 과거부터 22년까지는 대만 기업인 EMC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에 얘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23년에 엔비디아가 두산을 듀얼 벤더로 추가를 했고, 이 제품 경쟁력이 두산이 훨씬 기술적인 측면이나 단가나 훨씬 압도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4년부터는 EMC로부터 공급을 안 받고 두산한테 이 독점적으로 지금 이 CCL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이 하이엔드 CCL은 두산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이 다음 차기 모델인 루빈에도 웬만하면 두산이 독점 공급하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그냥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양 CCL 독점 공급 내러티브 외에도 스위치보드양 제품, 에이직 관련 제품, 네트워크용 CCL 등등 다양한 부품들을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전자의 실적이랑 성장성을 한번 봐보면은 지금 성장의 엄청난 고성장의 초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24년부터 두산이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독점 공급하자마자 이제 실적이 거의 뭐 80%씩 엄청 고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가 요거를 지금 이 DS2전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24년, 25년 성장률이 엄청 높은데 26년이 생각보다 낮잖아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 루빈에 어떻게 공급될 건지 요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낮은 컨센서스로 났다는데 만약에 루빈에 독점 공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루빈 판매량이 뭐 어떨 것 같다.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면 이거는 분명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커질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루빈이란 게 블랙웰의 다음 모델인 거잖아요. 차기 모델이죠. 예. 그러면 블랙웰이랑 베이스 케이스로는 비슷한 수량으로 나간다고 치고 뭐 20%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그러니까 2024년에서 5년으로 갈 때는 듀얼 밴더였는데 다른 한 놈 떼내고 두산이 다 먹으니까 2배 정도 된 거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도 전체 수요량은 이 정도였는데 두산이 독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계속 독식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엔비디아의 출하량 증가율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80% 성장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 블랙웰 칩을 중국에 엔비디아가 납품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국에는 저사양 칩을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빈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이제 빅테크들의 엄청난 수요를 받을 텐데, 그럼 그때 돼서 블랙웰이 안 팔리냐? 아니죠. 이제 그때 돼서는 또 중국으로 블랙웰은 계속 수요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 카테고리가 더 넓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총 공급 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은 레버리지가 훨씬 커요. 지금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듀얼 밴더로만 들어가도 4배 성장했는데 지금 25년에는 또 작년 대비 뭐 한 5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게 지금 요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한 게 두산전자 비지사업부에 요건 실적을 보여준 표잖아요. 근데 비지사업부가 이 엔비디아로 나가는 CCL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판다고 했죠. 이 엔비디아로 나가는 CCL은 지금 OP 마진이 50%가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하이닉스 HBM급의 영업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CCL 공급이 하이엘 CCL 공급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도 한번 보면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두산전자 비지사업부의 매출, 이익률만 가져온 건데, 지금 매출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지금 2배 성장했죠. 그리고 26년도 30% 성장하는 걸로 돼 있고, 이익은 뭐 5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이익률도 뭐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이게 YOY로 봤을 때 성장률은 뭔가 이런 펀더멘털의 변화라고 보면 되고, QOQ 대비 성장률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이런 성장이 안 꺾이고 있는지, 엄청 견조하게 계속 성장이 가속화되거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QOQ 대비도 지금 성장이 점점 아직 빨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Q 대비 25년 1Q 대비 2Q에 뭐 한 15% 정도 QOQ로 성장을 했고, 3Q 때는 20%, 그 다음에 4Q 때는 뭐 3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성장을 하죠. 뭐 이익률도 똑같아요. 이익률도 지금 1Q 대비에서는 전년 대비는 무조건 다 3,400% 성장을 한 겁니다. 지금 보고 올해 QOQ만 보더라도 뭐 한 20%, 여기도 뭐 한 20%, 여기도 뭐 한 20%. 근데 QOQ로도 지금 성장이 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과 이 성장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전자 비지사업부의 이 내러티브가 언제 꺾이는지, 그 꺾일 때까지는 이 성장 속도가,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고, 그러면은 이제 두산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두산 가치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저희 지주회사 겸 사업회사니까 이제 저희가 요렇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두산전자 비지사업부, 그러니까 두산이 자체 사업을 하는 두산 자체 사업의 가치 더하기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여기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순부채, 순차입금을 빼주면 이제 두산의 순가치가 나오겠죠. 두산 자체 사업 가치는 지금 보시면은 DDI 두타몰 너무 적으니까 제낄게요. 그냥 전자사업부만 보시죠. 이게 지금 올해 예상 25년 순이익이거든요. 예상 순이익.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올해 뭐 한 5,900억 가까이 이미 나오는데, 그래서 순이익을 예상치는 한 3,900억 정도더라고요. 그럼 요거에 멀티플을 몇 배 적용해서 가치를 구할 것이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대만의 그 공급업체 엔비디아에 원래 납품하고 있었던 이 대만의 EMC 회사가 20배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산은 넘버원 AI 업체인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10% 이제 할증을 줬더라고요. 프리미엄을 준 거죠. 그래서 25년 예상 순이익 곱하기 22배 하니까 8.8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 지분 가치를 볼게요. 지금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와 비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핫하죠. 거의 뭐 원전의 시대잖아요. 그 수천조의 원전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다 라는 게 너무 뭐 요즘 시장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시총이 지금 42조인데 지분율 30% 해서 요만큼 들고 있고, 오리콤이라는 회사도 시총에서 60% 지분만큼 가치를 요만큼, 로보틱스도 뭐 로봇도 사실 AI 시대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쨌든 하드웨어라고 저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로봇도 앞으로 뭐 요게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요것도 4조 정도 회사에서 두산의 지분율 요 정도 갖고 있으니까 가치는 요 정도. 이 한국의 이제 지주회사에는 더블 카운팅,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치를 그대로 십몇 조를 다 인정하지 않고 60% 할인율을 적용해서 보면은 상장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6.2조. 그러니까 들고 있는 지분의 40%만 가치로 인정을 해준 거죠. 비상장사 지분의 5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이제 6.8조예요. 그러면 순차입금이 지금 1.3조가 있거든요. 8.8조에다가 6.8조 더하고 1.3조 빼면은 14.3조가 나오는데, 요거를 유통주식수로 나누면 107만 원이 나옵니다. 적정 주가가 10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50만 원 중반이죠. 그러니까 요 숫자로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지금 요렇게 오른 상황이지만 여기서 아직 2배 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저는 더 보수적으로 볼게요. 더 보수적으로 두산 자체 사업 가치 계산을 할 때, 물론 엔비디아 메인 AI 칩에 EMC는 공급도 못하고 있고 두산이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할증 안 줄게, 그냥 프리미엄 필요 없어, 똑같은 밸류에이션 적용할게 로 봤을 때 20배만 적용을 하면은 8.8조에서 7.9조로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이것도 사실 지금 뭐 상법 개정 때문에 이 지주사들의 자회사 지분 가치 할인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주사들의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할인율을 우리가 60% 말고 나는 오히려 더 할인할게, 가치를 더 할인해서 보수적으로 보겠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6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6.8조였는데 70% 할인율을 적용할게요. 10%더 버퍼를 두고. 그래서 4.7조. 순차입금 1.3조. 그러면은 두산 적정과 합계만 보면 11.3조죠. 11.3조를 아까는 유통주식수로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보수적으로 볼게요. 물론 두산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금 얘네가 자사주를 한 17%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향후에 3년간 매년 2%씩 해서 6%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이미 밝혔고, 절대 자사주를 시장에 팔거나 교환사채 발행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을 했지만, 일단 재벌은 안 믿는다고 칠게요. 다 무조건 거짓말이니까 무조건 요 가치를 총 주식수로 나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1,300만 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1,600만 주로 나눴어요. 그래도 69만 원이 나와요. 그래도 지금 대비 30%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보수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거냐면, 일단 여기 1번 요거 사업 가치를 계산하는데 약간 함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요게 지금 이익을 멀티플에 곱했는데 요 이익이 무슨 이익이었죠? 25년도 순이익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적정 가치를 구할 때는 향후 2개년, 최소한 2개년, 3개년의 예상 실적을 땡겨와서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 실적이고 당장 내년만 돼도 제가 볼 때 이거 뭐 또한 3, 40% 성장하겠죠. 2, 30% 성장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8.8조 가치가 아니죠. 사실. 요거는 뭐 내년 실적만 여기다 갖다 놓고 계산을 해도 10조는 뭐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회사들의 가치, 지금 요 자회사들의 가치도 뭐 엄청난 할인율도 할인율이지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게 사실 미래지향적인 회사들이니까 요게 앞으로 더 잘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이게 더 안 되는 확률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요 시총도 뭐 성장을 할 확률이 높고, 요게 시총 성장을 하면은 뭐 지분가치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뭐 얘네 지금 돈을 계속 이제 벌 거죠. 자체 사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을, 그 현금 그냥 쌓아놓고만 있겠어요? 순차입금 상환하겠죠. 조금씩 차입금을 줄여 나가겠죠. 뭐 신규 투자도 하겠지만, 그럼 요 1.3조도 점점점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총주식 수 1600만 주로 아까 나눴지만 두산에서 이미 말했죠. 자사주 소각한다고. 소각하면은 이거 이제 주식수 점점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줄어드니까 요 더 커지겠죠. 이래저래 이 적정 가치는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엄청 보수적으로 생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내러티브가 뭐 요 정도가 또 있어요. 뭐 지금은 AI에 독점 공급하는 내러티브가 가장 강력한데, 빅테크 공급처가 늘어난다면, 실제로 지금 두산이 엔비디아 외에 2개의 빅테크 기업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간담회 때.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진전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금융사랑 지주사잖아요. 이 두산도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면서 사업회사니까 지주사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왕이면은 교집합으로 여기저기 엮인 주식이 좋잖아요. 부담 없고. 그러니까 두산도 오르겠죠. 상법 개정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정말 이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진다면, 두산이 들고 있는 17.9%에 해당하는 자사주가 소각된다면 이만큼 저희 개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는 그냥 자동적으로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두산은 이번 이 트럼프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시대에는 조금 들고 있는 게 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최소한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두산이 엔비디아 공급 체인에서 뭔가 나가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엔비디아 따라서 똑같이 실적이 성장할 주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포트에 한번 넣어놓으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